첫 조업부터 느껴지는 묵직한 손맛. 올해 자리돔잡이가 기대된다. 매년 봄에 잡는 자리돔은 살도 통통하게 올라 물회와 구이로 단연 인기 높은 어종이다. 이렇듯 제철에 잡히는 물고기는 비싼 값에 팔리며 귀한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때이른 고깃대의 등장으로 어민들의 애를 태우는 곳도 있다. 강원도 고성 앞바다. 아침 일찍 정치망 그물을 당기느라 바쁘다. 저 뭐예요? 방어. 얼어 죽었어. 허옇게 배를 드러낸 방어. 그런데 얼어 죽었다는 방어는 한두 마리가 아니다. 그물을 당기자 죽은 방어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이미 상품성은 없어진 방어지만 건져내야 한다. 크기도 80cm가 넘는 큰 방어다. 이 방어들은 어쩌다 그물 속에서 죽었을까? 소리 차가지고 얼어 죽은 거예요. 한 8kg. 8kg? 예. 요 며칠 전에는 한 250마리 정도 죽었어요. 한 6월달 정도 돼가야 나야 됐어요. 빨리 나오는 거네. 예. 방어는 온대성 어종이다. 따뜻한 해류를 따라 성급하게 북쪽으로 올라온 방어가 그물에 갇히고 그중 일부가 차가운 물에 적응하지 못해 얼어 죽은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제철에 잡히던 어종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다 환경이 변했다. 원래 6월 중순쯤 돼야지 시기인데 네. 작년보다 한 달 반, 거의 2달 빨리 나는. 제철보다 일찍 잡힌 방어는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 가두리 그물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방어들을 무사히 옮기긴 했지만 변덕스러운 수온에 잘 살아남을지 걱정이다. 지구 온난화로 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 하나를 더 안게 되었다. (5월의) 태양은 심술궂은 마법을 부린다. 겨우내 차가웠던 바다에 햇살이 닿으면 부유성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한다. 바닷속은 온통 녹색의 세상이다. 이맘때 식물 플랑크톤은 그 양이 어마어마해 바닷속은 마치 플랑크톤 수프처럼 변한다. 또한 햇빛까지 차단해 2, 3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탁하다.
물고기는 사라지고 생존 가능한 생물이 등장했다. 작지만 산소가 부족하고 빛이 없어도 잘 견디는 종이다.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종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플랑크톤을 먹는 종들은 오늘이 잔칫날이다. 속눈썹 같은 촉수를 펼치기만 하면 먹이가 걸려드니 마음껏 배를 채운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종은 또 있다. 집게다. 집게는 바위에 붙은 규조류나 물고기 사체를 주로 먹는데 오늘은 뭔가 행동이 다르다. 앞다리에 섬세한 필터로 플랑크톤을 걸러먹는 중이다. 집게가 플랑크톤을 먹는 모습이 영상에 담긴 것은 처음이다. 환경 변화에 바로 적응하는 집게의 먹이 습성은 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좋은 경쟁력이다. (6월)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증식한 남해안도 온통 초록으로 물들었다. 이맘때 폐류 양식장 주변에는 괴상한 생명체들이 번식한다. 폴립 상태로 때를 기다리던 해파리 2세들이 독립해 성체로 자란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불과 2달여 만에 성체로 자라는데 유영하는 모습이 신비롭게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마리 있을 때 이야기다.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것은 심각한 환경의 불균형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징조다. 해파리는 요강류나 플랑크톤을 먹으며 물고기와는 먹이 경쟁의 관계에 있다. 또한 사람이나 물고기들에게 필요한 자약물은 거의 제공하지 않으면서 성장은 아주 빠르다. 심장도 없고 뇌조차 없지만 급변하는 바다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수온 상승과 산소 감소에 저항력을 가진 데다 심지어 기름 오염에도 강하다. 이 엄청난 무리의 모습은 흔한 광경이 돼가고 있다. 보름달 물해파리가 성체로 사는 기간은 여름과 가을 6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이세를 퍼뜨리고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각종 어구에 걸려 어민들은 조업을 아예 포기해야만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로 어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년에) 한 번 보름달 무렵이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생명들이 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불가사리다. 불가사리는 바위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산란이다. 불가사리가 낳는 알은 몇 개나 될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0만 개 정도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불가사리는 왜 물살이 강한 시기에, 그것도 밤에 산란할까? 알을 먹는 물고기들이 잠들면 그만큼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물살에 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알들은 정자를 만나 수정을 하고 20시간 정도면 부화해 단계별로 변하며 성체로 자란다. 불가사리는 종류에 따라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 조용한 동물이다. 그러나 위험을 감지하면 180도 달라지는 종도 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모래 속으로 파고든다. 이것도 아니다 싶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줄행랑을 친다. 불가사리의 천적은 무엇일까? 불가사리는 서로 비슷한 동족끼리지만 약자를 잡아먹는다. 이번에는 별 불가사리가 먹이가 되었다. 불가사리마다 잡아먹는 동족은 서로 다르다. 불가사리는 먹이를 위장으로 감싸 안고 위산으로 녹여서 먹는다. 동족끼리 먹고 먹히며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폐류를 즐겨 먹는 불가사리는 환영받지 못한다. 잔뜩 웅크린 자세는 뭔가를 잡고 있다는 증거다.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만지기도 쉽지 않은 종이다. 예상대로 녀석이 잡은 건 고둥, 그것도 2마리를 한꺼번에 포식 중이다. 이러한 먹이 습성은 어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로 이어진다. 이곳은 가리비 양식장이다. 어민들이 준비한 것은 새로운 양식 방법이다. 가리비를 바다에 뿌려놓고 자연 상태에서 키우려는 것이다. 가리비는 과연 어민들의 바람대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불가사리.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가리비 몇 마리를 감싼다. 며칠 전 먼저 뿌려놓은 곳에는 이미 불가사리들이 진을 치고 있다. 불가사리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나같이 살이 통통하게 쪘다. 보이는 건 빈 껍데기들 뿐. 불가사리에게 점령당한 양식장. 가리비들은 일부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십여 년이 지난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모래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많던 불가사리도 먹이가 없으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주변에 쌓인 건 가리비 빈 껍데기들 뿐. 이곳이 양식장이었음을 짐작해야 한다. 불가사리와 가리비가 사라진 곳에는 새로운 점령자가 등장했다. 유럽과 지중해가 원산지인 진주 담치다. 진주 담치는 화물선에 붙어오거나 유생들이 퍼져 우리 바다에는 오래전부터 정착한 종이다. 식용이 가능하지만 양식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애물단지다. 가리비 양식망이 온통 진주 담치로 덮였다.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질 않으니 양식망 전체를 버려야 한다. 어민들에겐 골칫거리다. 그러나 바다에는 이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파괴자도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한반도 바다는 강력한 에너지로 들썩인다. 태풍이다. 태풍은 지구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다. 지구 온난화로 태풍의 세력은 더 강해지고 발생 빈도 역시 많아졌다. 바다에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없다. 사람들이 애써 만든 방파제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아찔한 순간이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쓸려가는 그물을 보고 그냥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건져보려는 간절한 마음을 외면한 채 파도는 쉼없이 몰아친다.
태풍은 해안가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서야 잦아들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바다가 평온해진 건 아니다. 이번엔 대형 해파리 때다. 동중국해에서 탄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해류에 편승해 해마다 우리 바다 전역으로 퍼진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성장도 빨라 6개월이면 크기도 2m 이상 자라고 웬만한 어른 몸무게와 맞먹는다. 해파리떼가 걸려든 곳은 어민들이 쳐놓은 대형 정치망 그물. 물고기를 그물로 모이게 하는 유도망에는 온통 해파리만 가득하다. 어민들에겐 재앙이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덩치도 크지만 촉수에 무서운 독침이 있어 마음대로 처리할 방법도 없다. 바닷속의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 어민들은 희망을 갖고 그물을 들어 올린다. 그러나 보이는 건 대형 해파리들. 물고기가 갇히는 그물을 열어보는데 이곳은 어떨까? 물고기는 잔챙이들 뿐이다. 오늘 조업은 틀렸다. 문제는 이 해파리들을 제거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다시 내보낸다. 이 해파리들은 내일이면 그물에 또 걸릴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해파리가 많아서 철수하려고. 여기도? 예. 뭐 해파리 때문에 조업도 안 되고 또 물온도가 높아서 또 자주 앉고 그래서 뭐 추석 시구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뭐 동해안 쪽으로는 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백기를 들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해파리는 더 많아지고 어민들은 처치하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책 없는 전쟁이다.